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요즘 다들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우리 휴머니젠이 2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좀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또 마지막에는 제 생각도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니젠 2022년 2분기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왔습니다. 듀란트의 인터뷰 내용이고요. 우리는 7월 전략적 재정비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루었다. 뭐가 훌륭한 진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호주에서 CMML 연구 사이트를 늘렸고 미국 최고의 종양학 센터에 관심을 받았다. 급성 이식편대 숙주질환 HVHD 연구인 레이팅에서 첫 환자를 등록했고 곧 투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3분기 정도에 첫 환자 투약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라이브에어의 긍정적인 결과와 액티브 연구에서 관찰된 생존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대규모 연구에 렌질루맙을 포함시킬 수 있다. 톨실리주맙과 바리시티닙은 소규모 연구에서 실패했음에도 그러한 연구들에 포함된 후 사망률 개선을 보여주었다. 사망률이 좀 개선이 있긴 있었나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연구에 렌질루맙을 포함시키기 위한 요구 조건을 알아보는 중이며 2022년 말까지 업데이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카티 요법과 함께 렌질루맙에 대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요청을 접근 중이며 호주에서 현재 임상 1단계 연구 중인 이파보토주맙 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휴머니젠은 최근 발표에서 전략 재정비를 통해 렌질루맙의 CMML 연구, HVHD 치료 연구, 골수 이식 환자 대상 연구이고 3분기에 첫 환자 등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등을 지속하기 위하여 파이프라인과 회사 자원을 재정비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렌질루맙을 상당히 생산량을 많이 늘렸었죠. 임상이 성공하고 긴급사용 승인 신청까지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렌질루맙을 상당히 여러 개를 이렇게 생산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폐기할 건 폐기하고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새로 생산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좀 생산량을 좀 조절을 하고 그런 자원을 재정비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액티브 연구는 렌질루맙이 사망률을 개선하는 것을 암시했다. 그러니까 액티브 연구가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앞을 좀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NIH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휴머니젠 상장 폐지,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의 상장 폐지 요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 30일 연속으로 영업일 기준 30일 연속으로 $1 미만으로 주가가 형성되는 경우 회사에 이렇게 통지가 된다고 해요. 공지사항 이렇게 나스닥 상장 거래소에서 통지를 이렇게 하는데 그 통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다시 $1 이상의 종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10 영업일 연속으로 $1 이상에서 마감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휴머니젠이 벌써 20일 이상 $1 미만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30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아까 하나하나 계산해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 그래서 30일 연속으로 $1 미만인 경우에는 바로 상장 폐지 되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R&D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거는 그만큼 위험 부담을 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휴머니젠에 투자를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시기다. 근데 이제 렌질루맙이 분명히 희망을 가져볼 만한 거는 원래 애초에 코로나 치료제용으로 개발을 하고 있던 약이 아니죠. 알고 계시다시피 얘는 호흡기 질환이나 면역 질환에 대한 어떤 면역 억제제로서 거의 한 10년 전부터 연구를 해오던 약물이고 임상 1상 2상을 통해서 3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환자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라이브웨어와 액티브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에는 적어도 액티브 연구에서는 별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데 실패를 했다. 효과성에서 실패를 했다. 라고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라이브웨어 연구에서는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5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었고, 근데 이제 액티브 연구와 라이브웨어의 차이점은 라이브웨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렌질루맙과 렘데시비르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이었죠. 그리고 1차적 목표 자체도 뭐 사망률의 개선 뭐 그런 거를 목표 지표 1차적 지표로 했기 때문에 똑같이 500명인데 왜 얘는 성공하고 얘는 실패하냐? 그 말이 실패란 말 자체가 치료에 효과가 없다. 성공이란 말 자체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얻으려던 정보를 충분히 얻는 데에 성공을 했냐 실패했냐로 갈리는 게 임상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휴머니젠, 텔콘, KPN테크, 한일진공에 대한 영상은 자제를 할 거예요. 예, 별로 올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떤 특별한 주가를 움직일 만한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칫하면 사람들의 오해를 좀 살 수 있기 때문에 휴머니젠에 대해서는 특히나 좀 영상을 자주 올리는 거를 좀 최대한 자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텔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텔콘을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텔콘 관련해서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때그때 영상을 올릴 거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머니젠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그죠? 자, 이상으로 2022년 8월입니다. 벌써 2분기 보고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